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이 장애인 e스포츠 훈련시설을 구축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이 광양국민체육센터 내에 장애인 e스포츠 훈련시설을 구축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광양장애인 e스포츠센터 개관 행사에는 광양시와 포스코 1% 나눔재단,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e스포츠 개관을 축하하고 훈련 중인 장애인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양장애인 e스포츠센터는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5천만 원을 들여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 설치와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용 슬로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등 장애물이 없는 e스포츠 훈련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어 광양시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 e스포츠연맹 회원을 대상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해 타 지역 e스포츠 선수들과 친선 경기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희망 날개 사업과 취업을 위한 VR 직업훈련센터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전남도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2022 전라남도 인재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도 교육감과 장학기금 고액 기탁자, 내외 귀빈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남도 대표 유튜브 채널 으뜸 전남튜브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올해 신규 선발된 해외 유학생과 으뜸 인재, 예능영재 노벨 캠프 등 7개 분야 539명의 인재를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순천 도심을 통과하게 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제7기 임기 시작으로 진주시와 남해군 하동군, 여수시와 순천시 등 9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협의회 운영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로 순천시장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도심의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는 물론 도시 발전에도 크게 저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9개 시군 시장 군수들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 시 순천 도심이 양분화될 것이라는 사실과 중앙의 정책 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여수시는 웅천 예울마루 야외 무대에서 선소대교 준공식과 경관조명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총 사업비 713억 원이 투입된 웅천 소호간 도로 개설 공사는 지난 2018년 7월에 착공해 길이 1154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비대칭 곡선 주탑 사장교인 선소대교 550m와 진입도로 640m를 4년간의 공사 끝에 마무리하고 이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0일 임시 개통 후 교통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하루 평균 15,000여 대의 차량이 선소대교로 우회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출퇴근 시간대 웅천 생태터널 주변 상습 정체가 해소되고 도심권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돼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를 포함한 섬진강 하류권 4개의 지자체가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의 뜻을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 피해를 입은 4개 지자체는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묶고 공동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뜻을 모아 지난해 10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 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발굴된 사업 중 일부는 문체부가 수립하는 남부권 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에 반영돼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양시장과 곡성군수, 구례군수와 하동군수 4명은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 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다한다는 결의문을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근대문화 역사자원을 보유한 여수시 거문도에 근대 역사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당 건물과 최초 테니스장 등 다양한 근대문화 여가 자원을 보유한 여수 거문도가 이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 관광 활성화를 꾀하게 됐습니다. 네. 이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가 문화재청에서 추진한 2022년 근대역사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네. 근대역사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현대기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과 그 공간을 핵심 축으로 보존과 활용 가치를 높여가기 위한 사업인 셈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9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삼산면, 거문도만 최종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여수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가 응모해 1차 서면 심사에서 4곳이 선정된 후에 2차 현지 조사와 3차 종합평가를 거쳐 삼산면 거문도가 단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최종 선정된 것은 삼산면의 거문도가 근대 문화유산의 집적도와 진정성, 역사성, 장소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대 개항 시기에 발생한 거문도 사건과 서양 문물의 유익과 거문도 내향, 근대 가옥거리의 건축사적 가치와 의사당 건물 등 거문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활용 가치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선정된 것입니다. 네,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거문도에는 5년 동안 36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국가문화재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부터 5년 동안 사업비 360억 원이 투입돼 보존과 활용 기반 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보존 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학술 조사 연구와 역사 문화공간 조성, 등록 문화재 보수와 복원, 역사 경관 회복 등이 추진됩니다. 또 활용 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교육과 전시, 체험 공간 조성 운영, 콘텐츠 개발, 그리고 편의 시설 확충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거문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대 문화유산과 거문도 특유의 생태 환경이 결합된 색다른 관광자원 개발로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거문도가 도서지역 근대 역사문화 관광지로 뜨겁게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화유산을 활용하게 되면 점점 낙후되고 소멸되는 도서 지역에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내년 4월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도심의 옛 동천 백길이 복원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순천, 동천 두세 곳에서 보투놀이를 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네. 고려시대에는 순천만에서 동천을 따라 지금의 오천동 인근 옛 사비포까지 배가 올라왔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동천의 순천시는 내년 4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 옛 동천 백기를 복원해 박람회장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 도심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롭게 조성되는 동천의 뱃길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동천의 뱃길은 순천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동천 테라스 선착장에서 출발해 새롭게 조성 중인 저류지 정원과 꿈의 다리 국가정원 내 호수 정원을 잇는 약 2.5km 구간입니다. 네. 순천 도심을 흐르는 동천 뱃길을 따라 순천만 국가정원까지 2.5km 구간은 정원 박람회의 핵심 컨텐츠가 될 것이라며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순천 정원 박람회 조직위 정원 운영부 관계자는 저류지 정원이 이번 박람회의 핵심 포인트로 저류지와 국가 정원을 연결해 볼거리를 연계하는 수단으로 수상 보트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천 뱃길이 열리면 도심에서 호수정원까지 뱃길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 도심에서 국가정원 한복판인 호수정원까지 뱃길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네. 도입되는 수상 보트는 12명 정도 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소형으로 순천시는 수심 1m 정도면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원 박람회 백한순 조직위 정원시설부장은 갈수기에 수심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하천의 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배가 다니는 폭 5m 부분만 수심을 유지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조금씩만 준설한다면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순천정원 박람회장뿐만 아니라 도심 속 정원까지 정원 도시를 알리겠다는 것이 순천시의 주요 전략이어서 옛 동천 뱃길이 관람객을 도심으로 안내하는 관광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전남 순천의 젖줄이자 물이 맑은 생태 하천으로 복원된 동천에 뱃길이 열린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배경 위에 하얗게 피어난 목화꽃. 여기저기 피어있는 목화꽃들로 은은한 아름다움이 전시장에 가득합니다. 목포에 위치한 통갤러리에서는 클레이 작가로 불리우는 조선미 작가의 목화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클레이로 색과 모양을 만들어 붙인 작품들은 몽환적이고 화려한 색채로 입체감과 독특한 화풍을 느낄 수 있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희 갤러리는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커피 클레이라는 재료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재료들로 인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작품을 감상하면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불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 이불이 너무나 따뜻했고 또 포근했고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료 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화솜이라는 목포의 상징적인 역사와 엄마의 사랑, 그걸 담고 싶었습니다. 클레이 작품은 클레이를 하나하나 붙여 만들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워 물감으로 그린 그림과는 다르게 집중력을 발휘해 오랜 시간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선미 작가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작품들은 온화한 색과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목화솜의 은은한 아름다움과 깊은 색채가 전해주는 조선미 작가의 작품들은 한결같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행복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2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163명의 심사를 마치고 명예회복위원회에 첫 심의 결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총 2,599건이 접수됐으며 모든 안건이 공식 심사를 통과해 안건의 개인별 심사 의견서를 작성해 여수 순천 11구 사건 명예회복위에 희생자와 유족 심의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전 시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오는 29일부터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여수 시민 28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으로 약 842억 원 규모로 여수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여수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9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1일로 앞당겨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였던 계획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로 변경해 총 1개월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직위는 이번 박람회 기간 일정 변경을 통해 150만 명 내외의 봄철 관광객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산단 플랜트 건설 노사가 지난 10일 2022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사는 이번 협약으로 신설 기능공과 조력공 여성은 5,300원, 상근 사업장 근로자는 4,000원, 용접 RT 수당은 2,650원으로 각각 하루 일당에서 정액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노사 양측은 21차례에 걸친 교섭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끝에 이날 최종 서명했습니다.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